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마케팅 본부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여기 출연하시는데 허락받는 거 쉽지 않으셨죠? 근데 한국경제TV에서는 몇 번 또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주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그래도 또 요즘 이제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약간이라도 말씀드릴 사항들 그렇죠. 예. 뭐 도움이 되신다면 그래서 허락 잘 받고 나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러시아 ETF 상장된 거 있죠, 우리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상폐됩니까? 사실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 ETF는 한 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는 한 개에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 포함하면 뭐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하면 4개가 총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뭐 MSCI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주식의 가치를 0.0001 달러 루블로 이제 그건 사실은 이제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네. 된 거고요. 통상 ETF라고 하면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러시아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S&P 500이라든가 뭐 FTSE 같은 지수를 만드는 업자들이 이 러시아 주식을 빼내겠다라고 지금 다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거래 정지가 됐어요. 사실은 한 개 한국 상장되는 러시아 ETF가 한국 거래소에서 오늘 거래 정지를 시켰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원래 ETF라고 하는 것은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를 다 돌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네네. 문제는 러시아 주식 자체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0.001에서 끝낸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거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드릴 게 없네요. 네, 그러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고 뭐 종결돼야겠지만 이 시간이 길지 않고 빠르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지금 정지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대책들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어쨌든 거래 정지도 됐고 러시아 주식에 대한 가치를 0으로 뒀기 때문에 실제 조금 피해를 뭐 볼 수 있는 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ETF가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막 뛰어들고 단기적인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러시아 ETF는 이제 오늘부터는 어차피 거래를 못 하시는 네. 거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러시아 ETF가 크지가 않았어요. 네. 이게 뭐 지지난주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는 ETF 중에서 상당히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네. 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200억 이상 순간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셔서 지금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지만 네. 지금은 러시아를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어느 나라 ETF에 투자하면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지 좀 그게 궁금해요. 지금 뭐 그게 올해 사실 3개였잖아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작년 연말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네. 게 1번이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였죠. 코로나가 네. 어쨌든 변이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확산자가 많으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코로나의 문제, 팬데믹 사태. 세 번째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얻었던 것들은 원자재랑 금속이랑 뭐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사실 주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이제 선물이 오픈이 되면서 오늘도 15%가 올라서 연초 이후에 원유가 60%까지 이제 수익률이 났습니다. 네. ETF가. 그리고 뭐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금속 또는 농산물과 관련된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포지션을 지금부터 늘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매수하고 있느냐 보면 연초 이후에는 작년 연말은 달랐어요. 거꾸로 투자하셨습니다. 인버스 2X가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레버리지, 한국 시장은 레버리지, 그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미국 나스닥도 15% 빠졌고 한국 시장도 10% 빠졌고 중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도 다 1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수익이 좋았던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수익이 좋았던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저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ETF 중에서 네. 레버리지 ETF를 많이 투자를 해요. 많이 아시죠? 그 레버리지 ETF 투자하려면 ETF 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2019년도에 이제 그때도 네. 원유 사태가 이제 발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엑스, 멀티플을 주고 가는 이런 것들은 일간 변동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 변동폭이 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제 투자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곱하기 2가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만 또 예탁금도 1,000만 원 이상 돼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개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네. 야 지금이 바닥이다.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 보시면 네. 저거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항상 일어나는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 위기 때 또 그랬고, 네. 2016년, 17년도에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할 때도 그랬고, 증시의 변동성이 있으면 네. 꼭 1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레버리지 쪽에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인버스를 사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지금. 네, 왜냐하면 1, 2월 달에 단기적으로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스닥도 레버리지를 하신 12월에 상장된 상품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10,000원에 상장됐지만 7,000원 이하입니다. 사실 그만큼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뭐 매일매일 보시면서 내일은 올라가겠지, 뭐 내일은 떨어지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충돌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네.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ETF를 사야 될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면 우리가 원자재 ETF를 사야 됩니다라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특별히 또 한두 개 이런 것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특별한 ETF들이 있습니까? 원자재는 사실은 뭐 70불이었을 때도 만약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원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원자재와 농산물과 이런 금속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이런 어떤 뭐 러시아 사태로 인한 것들이 급속히 뛰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뭐 투자의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봐 주시면 사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ETF,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투자는 사실은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는 뭐 NFT다, 메타버스다, 뭐 새로운 혁신 기술들 또는 어떤 클라우드나 IoT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앞으로 발전될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15%, 20%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주식을 조금 더 사 모아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미국 테크탑10 같은 어차피 이게 메타버스가 되든 뭐 NFT가 되든 사이버 보안이 되든 아니면 클라우드나 이제 4차 산업이 되든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0개 종목이 대부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가 아까 세 가지의 환경적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주목해서 일단 모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ETF. 네. 지금 보면은 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런 것들을 그럴 때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 ETF도 마찬가지인가요? 친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 양회에서도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뭐 전기차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2015년부터 중국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는 1번이 친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여튼 마찬가지고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2차 전지나 전기차라고 하는 사실 이 테마 자체도 사실 친환경의 하나거든요. 2차 전지가 그냥 이제 전기차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태양열이나 풍력을 해서 ESS죠. 그 안에 저장 장치 자체도 2차 전지고. 네네. 저희가 쓰는 이제 핸드폰도 다 2차 전지고. 이제 저희 생활 자체가 2차 전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열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쓰는 하나의 투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2차 전지라는 하나의 틀 속에 또 2차 전지 밸류체인 속에 자율주행까지 지금 뭐 발전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사이버 보안 ETF, 하나는 친환경 ETF. 그렇죠. 예. 그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권 미래 에셋 자산운용의 ETF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